전강 후 약의 한 주를 보냈던 지난주, 이제 이번 주는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기로에 몰려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40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00선 라인,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상으로 봤을 때 이 반등이 여의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하자라는 목소리 상당하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주말에 나왔던 모든 소식을 함께 봤을 때 다소 모호해졌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도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알아보시죠. 좋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가 1.15%, S&P 500 지수가 1.56%, 나스닥 지수는 자그마치 2% 넘는 2.05%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밀려 내려갔고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다라는 해석입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에 상당히 요즘 민감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전날보다 1bp가량 하락하면서 물론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0년물이 4.61%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S&P 500 4,400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지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발표되는데요. 60.4였습니다. 전월이 63.8이었는데 이것보다는 5.3% 하락했고요. 예상치가 63.7, 그러니까 이전치하고 예상치 모두 다 63레벨대였는데 이것을 하회한 60선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은 전업종이 올랐습니다. S&P 500 업종 11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4.04%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고금리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면서 성장주, 특히나 이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반도체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깝게 올랐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거의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인텔이라든지 퀄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주들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기전자, 반도체주도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퀄컴이 3.4% 오름세를 보여줬고 랩리서치가 자그마치 5%나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애플이라든지 쭉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빨간불 강하게 강렬하게 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반도체주들 유난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 여기에다가 한미반도체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주간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국내 관련된 종목 오늘 반도체가 우리 장의 이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 2%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 소부장 쪽 하나마이크론이나 프로텍 쪽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만한 악재 요인이겠습니다. 미증시 쪽에서 날라온 건데요. 바로 이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17일입니다. 이때가 운명의 날 D-Day. 그때까지 예산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닷새 정도 남게 된 거고요. 이제 시계 추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일단 임시 제2차 예산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왜냐면은요 내년 2월까지만 쓸 이 예산안을 토막으로 그러니까 승인을 받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2차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 증시,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죠. 이렇게 이번 주 셧다운의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미 경고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안정적이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거고요. 하향 조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예산안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 하향 조정 근거 가운데 하나고요. 여기에다가 신용평가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또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인즉슨 미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이 신용의 강점이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이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상당히 미국의 신용등급에 있어서는 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트리플 A, 가장 최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이 트리플 A는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라는 시그널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신용등급 자체를 아직 내린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3대 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 피치라든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미 앞서서 내렸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이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신용 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 S&P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내린 지 좀 됐는데 그때 더블 A 플러스로 이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피치가 신용 등급 전망도 아니고 신용 등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피치가 아닌 무디스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다소 시장의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소 좀 부담되는 뉴스인데요. 꾸준히 좀 후속 내용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TSMC 실적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실적, 10월의 실적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어 이 부분은 월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2,432억 3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달 동안에 10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15.7% 증가를 했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6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TSMC 실적 나올 때 상기시켜 보시면은 매번 안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그다지 살아나지 않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상당했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선다.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오른다. 라는 소식을 많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연말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방지가 될 TSMC의 매출도 돌아선 겁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1,804억 대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대비로는 거의 35% 정도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올 들어서 가장 큰 매출 증가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매출이 왜 늘었나, 왜 좋았나 보니까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가를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달러화 강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AI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수요도 증가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영향받을 업체들 보시죠. 일단 TSMC를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호재성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파운드리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반도체 소부장 쪽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SK홀딩스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STI 6%대 오름세, 그리고 삼성전자 넥스트칩도 함께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증시는 부진한데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이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점차 시장도 좀 줄어들고 인원 감축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렸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사세가 돌아서는 것인지 IPO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 주인공은 빗썸입니다. 빗썸 코리아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훈 최대 주주이자 전 의장입니다. 그런데 경영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사회에 복귀해서 최근 경영하겠다라면서 IPO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디지털 자산 지갑을 포함해서 웹3 사업 확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IPO로 자금이 조달되면 웹 3.0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판 코인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약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상장한 경우는 있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IPO에 도전한 건 이 빗썸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다시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번 IPO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기술투자 5%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로도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 밖에도 T사이언티픽, 먼저 올랐던 위지트는 오히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한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